축산, 검혁전. 28화 20년 만에 재회. 청예검을 손에 넣은 여영구가 하산하고 사마귀를 본 소인이 지난 일을 회상하네. 여영구는 어두운 구석에 숨었기에 절대 들키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야광주가 초를 천기나 켠 듯 밝아 동굴 전체를 대낮처럼 환히 밝힐 줄이야. 나뭇잎옷 여인은 법보에 온 정신이 팔려 주위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푸른 옷 여인은 언제 어디에서 사부의 보검이 날아올지 몰라 불안한 마음에 쉴 새 없이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붉은 옷을 입은 여영구가 보검을 들고 떡하니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부가 법보와 함께 묻었던 바로 그 청예검이었다. 만약 법도를 어기면 반드시 누군가 나타나 이 청예검으로 목을 벨 것이다. 사부의 말이 떠오른 푸른 옷 여인은 혼비백산하여 나뭇잎옷 여인 뒤로 숨었다. 그 바람에 나뭇잎옷 여인도 여영구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 대단하다는 원언이 나타난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정신을 다잡고 일단 법보부터 챙긴 후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웬 놈이냐? 어디서 감히 염탐질이야? 귀모산 현음체 적발체주의 수제자 교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모양이군. 여영구는 약하게 보이면 바로 공격당할 것 같아 상대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어디에서 온 요녀인데 감히 사사로이 죄인을 풀어주고 법보를 훔치는 것이냐? 사부의 명을 받고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당장 법보를 돌려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교교가 무어라 대답하기 전에 여영구가 들고 있던 청예검이 들썩들썩 요동쳤다. 살짝 손이 미끄러진 순간 청예검이 푸른 빛을 뿜으며 푸른 옷 여인에게 날아갔다. 아! 푸른 옷 여인이 단칼에 쓰러지자 몹시 놀란 교교가 삼지창을 휘둘렀다. 불꽃처럼 붉은 빛이 날아가 청예검과 맞붙었다. 아직 검수를 모르는 여영구는 교교의 검광을 보고 덜컥 겁이 났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난감하던 그때 동굴 밖에서 우레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렸다. 누가 감히 겁도 없이 여기서 소란을 피우느냐? 동굴로 들어오는 원혼을 알아보고 질겁한 교교가 재빨리 삼지창을 거둔 후 검광을 타고 도망쳤다. 여영구가 반색하며 사정을 설명하려는데 원혼이 먼저 입을 뗐다. 다 알고 있으니 되었다. 죽은 이 아이는 못난 내 사저 왕연연이다. 모두 본인이 자초한 일이지. 연연이 오늘 이교로 돌아섰더라면 또 수많은 사람을 해쳤을지 모른다. 내 손을 빌어 연연을 응징한 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다. 우리 문파의 규칙이 얼마나 엄한지 잘 알았느냐? 오늘 일은 절대 잊지 말고 본보기로 삼거라. 이 청예검은 내가 오래전에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기물이다. 스스로 날아가고 스스로 돌아오지. 지금 내 손에 들어가 있으니 내게 주마. 하지만 꼭 기억하거라. 만약 계율을 어기면 연연처럼 될 것이다. 이곳은 덥고 습한 데다 아침 저녁으로 독한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공력이 깊지 않은 사람이 지내기에는 적당하지 않단다. 어서 돌아가자꾸나. 두 사람은 서둘러 왕연연을 묻고 동굴을 떠났다. 여영구는 뜻하지 않게 비검을 얻어 너무 기뻤는데 향설동에 돌아오자마자 원혼이 비검술까지 전수해주니 더욱 감격스러웠다. 원혼은 검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누군가의 목숨을 거둘 때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광명정대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복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영구는 사부가 복수를 반대하지 않고 묵인한다고 생각했다. 마침 비검도 손에 넣었으니 당장 하산하여 복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혼이 평소 제자들에게 매우 엄격하고 계율을 중시했기 때문에 성격 급한 여영구도 감히 하산하겠다는 말을 먼저 꺼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할 생각이었다. 여영구가 점 찍은 적당한 사람은 바로 형산 백작동 금모모 나자연이다.
나자연은 원원과 막역한 사이라 나부산 매화가 만개할 때면 향설동에 찾아와 한두 달씩 머물곤 하였다. 공교롭게도 그녀는 허울에 버신 호남 선화에 대여 나신의 고모였다. 나자연은 평소에도 여영고를 예뻐하여 볼 때마다 검수를 전수해주라고 권했지만 원호는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연년이 검수를 배운 후 몇 번이나 계율을 어기고 나쁜 짓을 저지른 선례가 있는데다 여영고가 성격이 불같고 살기가 강하여 혹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사실 청예검도 나자연이 하도 권해서 준 것이었다. 물론 원원도 여영고의 타고난 자질을 모르지 않지만 조금 더 고생을 시켜 불같은 성질을 가라앉힌 후에 진수를 전수할 생각이었다. 여영고 입장에서는 나자연만큼 적당한 사람이 없었다. 그해 10월 말 나자연이 나부산에 찾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나자연은 효심이 깊은 여영고를 어여삐 여겨 또 한 번 원원을 설득했다. 원원은 처음에 강하게 반대했다. 애초에 이 복수의 발단은 허울이 아니네. 굳이 모욕까지 한 건 잘못이지만 무릇 쌍방이 겨루면 반드시 승패가 있기 마련인데 영고 무녀가 암기를 쓰고 허울 동생의 팔을 잘랐으니 형으로서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허울이 복수를 하긴 했지만 목숨을 노리지 않았고 색을 탐하지도 않았으니 오히려 칭찬해야 마땅하지. 영고의 무친과 언니는 생각이 짧아 죽음을 자초한 것인데 허울이 무슨 잘못인가? 영고를 처음 봤을 때 의지할 곳이 없어 안타깝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질이 아까워 제자로 거둔 것이네. 얼마 전까지 진수를 전수하지 않는다고 나를 탓했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저 아이를 보게. 제대로 공력을 쌓지도 않았는데 고작 비검 한자로 얻었다고 벌써 하산하려 하고 있어. 정말 한심하지 않나? 어쨌든 계속 가르칠 생각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일단 원하는 대로 보내주게. 직접 겪어보면 반드시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네. 만약 허울이 행실이 나쁜 인간이라면 영고 손으로 죽여 한을 풀면 될 것이고 행실이 바르다면 자네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면 되지 않겠나? 고심 끝에 고개를 끄덕인 원호는 미리 서신을 써놓고 여영구를 불렀다. 검수를 제대로 연마하지도 않고 성급히 하산하려고 하는구나. 모친의 원수를 갚는 일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이나 이 일은 애초에 허울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기어코 가야겠다면 가거라. 다만 신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여인의 몸으로 어디에서 지낼 생각이더냐. 이 서신을 가지고 한양 백룡암에 가서 우담대사의 제자 소인과 함께 지내거라. 이 서신은 오직 소인에게 전하는 말이니 소인 외에는 누구도 뜯어봐서는 안 된다. 또한 소인의 말이 곧 나의 가르침이니 잘 따르도록 하여라. 한양에 도착하거든 먼저 허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한다. 평판이 좋다면 내 모친과 언니의 잘못을 돌아보고 무의미한 원한을 털어버리도록 해라. 만약 허울이 간악한 인간이라면 복수가 문제가 아니다. 세상을 위해 마땅히 악을 제거해야 한다. 그 판단은 오롯이 내 몫이다. 청예검은 내가 소시적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던 보검이지. 도를 완성한 후에는 딱히 쓸 일이 없어 계율을 바로 세우는 일에만 사용했고 연연의 최후가 바로 그 본보기이다. 이제는 내 것이니 잘 간수해야 한다. 잘못해서 다른 문파에 넘어간다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홀로 먼 길을 가기 위험하니 금모무가 호남으로 돌아갈 때 동행하거라. 일을 마무리한 후에는 일단 백룡암에서 소인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다리거라. 내가 따로 명을 전할 터이니. 여영고는 농림에서 태어나고 자란 데다 어머니와 언니를 따라 세상을 떠돌며 살았던 터라 시끌벅적한 세상이 그립기도 하였다. 몇 년째 고요한 산속에 틀어박혀 살다가 하산하라는 말을 듣자 뜰 듯이 기뻐하며 냉큼 대답했다. 다음 날 형산으로 돌아가는 나자연이 함께 검광을 타고 가다가 백룡암에서 여영고를 내려주었다. 여영고에게 서신을 전해받은 소인은 원원의 뜻을 바로 이해했다. 내 원수 허월은 호남과 호북 일대에서 이름난 협객으로 아주 올바른 사람이란다. 사태 말씀에 따르자면 원수를 갚기 힘들겠구나. 하지만 8년을 와신 상담하며 힘들게 기회를 얻은 여영고가
순순히 이 말을 따를 리 없었다. 소인은 고집을 부리는 여영고를 만류하는 대신 문파의 규칙에 따라 이래간 말미를 주라고 하였다. 여영고가 허호를 찾아간 사이 몰래 뒤따라온 원원이 소인 앞에 나타나 대결 당일 여영고와 동행하라며 몇 가지 당부를 남겼다. 그리고 백룡암을 나서자마자 우연히 주매와 마주쳤다. 주매가 추운수의 부탁을 전하며 함께 성도에 가서 자은사를 치자고 제안하자 원원이 여영고 일을 언급하며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원원이 주매의 배를 타고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다. 대결 당일 여영고가 허월과 싸우던 중 홧김에 청예검을 날리고 때마침 주매가 나타나 검을 빼앗아갔다. 당황한 여영고가 도와주기를 기대하며 소인을 돌아보았는데 소인이 급히 검광을 거두고 거제 노인에게 달려가 공손하게 예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틀림없이 대단한 실력자이겠구나 싶어 목구멍까지 올라온 불손한 말을 꼭 삼켰다. 이미 두 검을 모두 잃은 여영고는 복수에 실패해 너무 절망스럽고 나부산에 돌아가 사부를 뵐 낯도 없어 강에 투신하려고 강가로 달려갔다. 그리고 몇 번이나 강물에 뛰어들었지만 강 건너에서 지켜보던 원원의 징기에 가로막혀 계속 제자리로 돌아갔다. 여영고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소인과 허울이 뒤쫓아왔다. 원원은 소인이 헤엄을 잘 친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는 여영고가 물에 빠지게 내버려 두었다. 호되게 고생하여 정신을 차리도록 할 셈이었다. 그러나 여영고를 구하려고 뛰어든 사람은 허울이었고 뒤이어 원원이 달려와 여영고에게 단약을 먹였다. 여영고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원수를 보고 두 눈이 벌개져서 대뜸 주먹을 날리고 벌떡 일어나 욕을 퍼부었다. 그러다 사부를 발견하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황망히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다. 어찌 하산하자마자 내 뜻을 거스르는 것이냐. 죄 없는 허울을 몰아세우더니 사사로운 원한을 갚으려고 함부로 비검을 날려 선량한 목숨을 거두려 하다니. 주 선배가 검을 낚아채지 않았다면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될 뻔하지 않았느냐. 허울은 강물에 빠진 내 어리석은 효심을 안타까이 여겨 엄동설한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던져 거친 물살을 헤치고 너를 구했거늘 너는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무방비인 사람을 때려 피를 흘리게 만들었구나. 너처럼 배은망덕한 소인배를 어찌 내 문화에 둘 수가 있겠느냐? 내 문화에서 썩 나가거라. 이 시간 이후로 감히 내 제자라고 입을 놀렸다가는 이 비검에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여영고는 놀라고 당황스러워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할 뿐 감히 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소인은 아랫사람이라 감히 나서지 못했고 도균과 허울도 마찬가지였다. 그만하면 되었네. 나를 봐서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시게. 둘 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지 않은가? 내가 주변에 안개를 피워놓아 본 사람은 없을 것이네. 허울의 집이 가까우니 가서 옷도 갈아입고 식사도 하세나. 그제야 원원의 굳은 표정이 풀어졌다. 주 선배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너처럼 못된 녀석은 당장 쫓아버렸을 것이다. 어서 감사 인사를 올리지 않고 무엇하느냐. 겨우 용서를 받은 여영고가 주춤주춤 다가가 무릎을 꿇으려는데 주매가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다. 아니, 자네 뭐 하는 건가? 내가 이런 거 질색하는지 알면서 일부러 이러는가? 주 선배는 원래 예를 사양하는 분이니 되었다. 대신 내 목숨을 구해준 허월에게 인사하거라. 대결하면서 허울이 몇 번이나 사정을 봐주었지만 여영고는 오히려 화를 내며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다 결국 홧김에 강에 몸을 던졌으나 물속에서 막상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보니 후회막급이었다. 정신을 차린 후 허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누가 자신을 구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여영고는 사부의 말을 듣고서야 몸을 사리지 않고 자신을 구한 허울의 너른 마음에 내심 탐복했다. 동시에 허울 얼굴에 마르지 않은 핏자국을 보면서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나 싶었다. 순간 복수심이 사라지고 그저 미안할 따름이었다. 한없이 부끄러워 도망치고 싶었지만 사과하라는 사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쭈뼛쭈뼛 다가가 입술을 달싹거리는데
허울이 먼저 공손히 급하고 입을 열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동생의 복수에 눈이 멀어 모친을 다치게 했으나 결코 고의가 아니었어. 대사께서 사정을 설명해 주시고 낭자가 아량을 베풀어 주니 그저 감격스러울 따름이요. 낭자가 사과를 한다니 당치 않소. 어려서부터 남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는 여영군은 허울의 온화하고 차분한 태도에 절로 마음이 따뜻해지며 적개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도 한두 마디 미안함을 전하고 싶었으나 너무 부끄러워 새빨개진 얼굴로 목례만 두어 번 하고 도망치듯 사부 곁으로 갔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